잘 알다시피요. 전에부터 말씀드렸잖아요. KBS, MBC, SBS, CBS, 아프리카 방송, 그리고 KBS 요새 많이 나오죠. 아침마당에 많이 나오고 싶은 사람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MC 이태희입니다. 그러면 행복이란 무엇이냐? 이게 자기 자존감이 살고 자존감이 높았을 때 행복은 만족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사랑하고 인정하는 것이고요. 기쁨을 느끼는 마음 상태라고 합니다. 이렇게 행복하면 즐겁잖아요. 우선 즐거워야 행복한 것이고 그러면서 참여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함께 같이 참여해서 거기서 운동을 한다 그러면 같이 땀 흘려 운동하고 그 속에 상대를 배려해주고 인정해주고 함께 어울려서 협동심과 공동체 의식이 생길 때 같이 이 조직의 가치가 이론이구나. 아니 내가 참여하는구나. 내 존재감을 살릴 수 있고 존재감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속에서 나의 보람도 느끼고 내가 같이 함으로써 의미도 느끼고 가치를 느껴서 같이 이렇게 참여와 즐거움과 의미가 조화를 이룰 때 행복이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행복은 뭐냐? 내가 뭐 어떻게 할 때 행복할까? 편지 쓰는 거야. 봉투까지 있잖아요.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어떤 사람한테 말하니까 본인은 자신한테 편지를 쓴다고 합니다. 자기한테 편지 써서 집으로 보낸다 그래요. 그러면 그 편지가 3일이나 일주일 올 거예요. 그때 내가 살아있었구나 하는 자기 존재감을 느낄 수 있겠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슬펐던 일 아니면 기뻤던 일 아니면 어떤 일을 해결 못했던 일을 편지를 보면서 시간이 흐르면 정리할 수 있잖아요. 정리하면서 나란 존재가 그때 못했던 일을 이렇게 해결했구나 하면서 자기의 존재감을 살리고 또 높아질 수 있다 그러면서 편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장애인이에요. 중증장애인 1급과 2급인데요. 보통 장애인 보면은 길 다니시다가 휠체어 타면서 입이 이렇게 돌아갔다든가 팔 이렇게 못 쓰는 중증장애인 이 사람들은 남이 활동 보조인이 이렇게 같이 도와줘야 합니다. 발가락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발가락으로 컴퓨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컴퓨터를 배워서 이렇게 옷에다가 모양을 넣어서 인터넷으로 배운 거예요. 이거를 전시했어요. 본인이 나도 할 수 있다는 노력감, 그러니까 자존감을 높여서 이렇게 전시하는 때 참 행복하잖아요. 이런 모습이고요. 또 하나는 나눔 운동입니다. 이거는 독립유공자라든가 국가유공자들한테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연탄을 배달하는데 남을 위해서 배달. 그러니까 나눔 활동할 때, 봉사할 때 행복감을 느끼죠. 이럴 때 자존감도 살 뿐더러 남을 배려해주고 나눔 활동하면서 같이 행복감을 느낀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시간 맞추느라고 말이 빠른 사람이 굉장히 말이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행복이란 제가 오늘은 존재감이 높으면 행복감도 높일 수 있죠. 그럴 때 같이 우리가 감사하는 생활, 어떤 어르신은 내가 전철에서 만났더니 난 5가지를 감사해야 했대요. 저는 그때 내가 뭐 했나고 많이 반성했거든요. 너면서 감사하고 또 남을 위해서 배려해주고 인정해주고 또 칭찬해주고 목표를 결정해서 실천나갈 때 자존감도 살고 하등을 높으면서 우리 행복감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우리 자존감을 높여서 행복한 생활 하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자연스럽게 제가 사회 선배로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인연을 맺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또 노순규 교수님이 좋은 자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걸 보고 저도 그냥 재능 기부로 다 할까 하는 생각에서 그냥 저는 살아온 경험을 토대로 제가 지금 만 75세인데 저는 사막교를 나와서 대학을 진학을 해서 교직은 한 1년 하다가 무역계통을 나가서 과거 사막교 나온 죄로 또 무역계통을 청산하고 중앙정보부에 들어가서 권력계통 맛도 좀 보고 그렇게 해서 사회에 나와서 다시 교직이 생각나가지고 포천 한샘 아카데미를 85년도에 설립을 했고 그 다음에 한국 아카데미를 또 설립해서 중문이과대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회귀에서 살아오면서 제가 느낀 거는 요즘 내 자식들이 살아가면서 맞벌이 부부가 자녀 교육에 굉장히 그 고생을 하고 그래서 일가정에 2명 이상 놓지 않으려는 그런 풍조가 자꾸 이 나라 장래가 인구가 자꾸 줄어가니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를 마감하는 이 나이에서 그네들에게 뭔가 제 사한 경험을 하나 들려드릴까 하는 생각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태교를 할 때는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 하는 겁니다. 아이가 모체에서 16주가 될 때 지문이 생깁니다. 그 지문이 5천만 분의 1입니다. 한 사람도 다 틀립니다. 그래서 각자의 지문에 의해서 인생이 결정되는데 그 지문에 나타난 특성을 이해를 못하고 자기가 적성을 모른 채 학과를 정하고 직업을 정하는, 그래서 대학에 가서 자기 직업을 바꾸는 전과를 하는 학생이 50%가 넘습니다. 저부터라도 저는 공대를 나와가지고 원래는 음대를 가려고 했는데 가정이 어려우니까 공대를 갔어. 문과를 가야 되는데 장학금을 타기 위해서 공대를 갔어요. 나오다 보니까 내 적성에 안 맞으니까 무익계로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자기 적성대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참 힘듭니다.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거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걸 찾아가자. 그래서 자녀를 종합 적성 검사를 시켜가지고 그 적성에 따라서 학생을 배치해야 된다. 맞춤 교육을 시켜야지 부모의 대리 만족을 위해서 아이를 뭐 미술학원도 보냈다가 음악도 보냈다가 태권도 보냈다가 웅변학원 보내고 뭐 하여튼 가히 적성을 무시한 채 엄마가 그냥 시행착오를 막 합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운동 경기는 연습 게임 있지만 인생을 두고 연습 게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철학입니다. 그래서 38분마다 한 명씩 죽어가는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예, 짐작하셨겠지만 대한민국입니다. 38분마다 식사하는 한 끼마다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좀 느리네요. 네, 자살률부터 청소년 흡연율부터 뭐 교통사고 사망률부터 이혼 중과율부터 네, 낙태율 뭐 등등등 저출산부터 국가 부채, 가족 부채부터 엄청납니다. 자, 이것은 위기일까요? 기회일까요?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을 걸음으로 본다면 우리가 전쟁이 없었다면 지금의 오늘날의 우리나라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만 찾는다면 전 세계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땅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반드시 해결을 해야만 우리 민족, 우리 나라만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네, 무엇으로 보이시나요? 무엇으로 보이시나요? 네, 이제 새롭게 보시는 이제 견시관 관점이 생기시네요. 거울을 보고 있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네, 자 또한 무엇으로 보이시나요? 여전히 해골로 보이시나요? 저 뒷면의 이면을 한번 보세요. 우리 인간한테 오는 질병, 고통이, 걸음이, 어둠이 무엇 때문에 오는지 자세히 보시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터널에서 테이블, 요게 이제 이빨이 그 마시는 샴페인. 네, 무엇으로 보이시나요? 오리다. 오리. 토끼. 오리. 토끼. 네, 이러면서 이제 부부간에 싸웁니다. 내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토끼? 예, 이쪽으로 입을 보세요. 입이 이쪽. 오리. 토끼. 무엇이 맞을까요? 정답은? 정답은? 둘 다 맞기도 하고 둘 다 틀리기도 하겠죠. 이제 두 뿌리가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무엇으로 보이시나요? 미녀일까요? 노파일까요? 마귀일까요? 이해가 안 되시죠? 미녀, 마귀. 미녀, 마귀. 입. 미녀, 마귀. 세상은 하나인데 내가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무엇으로 보이시나요? 노인, 할머니 뒤집어서 한번 보세요. 야, 때로는 새로운 관점으로 볼 때 세상이 새롭게 열리더라고요. 자, 무엇으로 보시나요? 검은색에 집중하시면 악마, 흰색에 집중하시면 자, 이것이 세상인데 질병 고통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세상인데 내가 어디에 집중을 두고 어디에 바라보냐에 따라서 위기가 되고 기회가 되고 불행이 되기도 행복이 되기도 하고 어둠이 되기도 빛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장호입니다. 국가 과제를 우리가 분류하면요. 안보 크게 쓸게요. 안보, 경제, 그다음에 복지, 그다음에 교육. 국가의 과제를 분류하면요. 이렇게 네 덩어리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안보와 경제는 한 나라를 지탱하는 큰 축입니다. 이 두 가지는 없어도 불편하지만 살아갈 수는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안보와 경제는 한 국가를 지탱하는 커다란 축이에요. 그런데 내년도 대통령 선거도 12월이면 되는 대통령 선거철마다 뭘 들고 나옵니까, 여러분? 안보를 군인 숫자부터 줄이겠다. 그 다음에 군복무 기간을 줄이겠다. 이렇게 들고 나옵니다. 현재 군복무 기간 21개월인데요. 지금 뭐 야당에서 18개월로 줄이자고 그랬잖아요. 아마 다음 대통령 선거 15개월로 줄이자고 할 겁니다.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리고 경제나 복지, 교육은요.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재벌이 2, 3세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복지가 문제가 됩니까? 교육 환경이 나쁘면 자기 아들 왕따 당하면 미국, 미영 국가나 호주, 캐나다로 다 유학 보내버립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안보만큼은 국가가 아니고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안보를 삼성이 해결합니까? 현대가 해결해? SK가 해결하겠습니까? 국가가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는 게 안보 과제예요. 이 엄연한 과제인데도 불구하고 안보에 대해서는 너와 나가 있으면 안 되고 좌파, 우파, 여당, 야당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국가가 있어야만 오늘 여러분 웃음 뭐 치료하고 기체도 자고 기침대 잠도 자는데 이게 무너져 버리면 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국민의 표만 얻기 위해서 이와 같은 선거 공약에 우리가 현혹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겠다는 이 소중한 것. 크라우즈비치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크라우즈비치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항상 전쟁에 대비해야 됩니다. 개인과 개인 간에도 상대방이 태권도 3단이면 일진에 이런 아이들이 돈을 못 뺐잖아요. 명품 잠바나 돈을 뺏고 하는데 못 하잖아요. 국가 간에도 이게 똑같아요. 국가 간에도 상대방이 내보다 힘이 세면 브레이크아웃이라고 해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힘을 가져야 돼요. 힘을 가져야 돼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핵무기까지도 가지게 된 것이죠. 핵 얘기 하려면 너무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 얘기는 생략하고 지금 결론적으로는 뭐냐, 여러분 이제 연예인들이 더 이상 뭐 무릎 탈골하고 어깨 수술하고 눈 동공을 넓혀가지고 군대 안 가려고 이런 짓 절대 하면 안 된다.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아이들은요 5억과 꿈 중에서 5억을 선택하지 않고 꿈을 선택합니다. 맞습니다. 5억보다 내 꿈을 이루어서 5억보다 훨씬 수많은 돈을 벌면 되잖아요. 몇백억, 몇천억, 몇 조를 벌면 되잖아요. 꿈을 이루어서.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죽기 전에 5억과 꿈 둘 중에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1년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가족이 있고 내 아이가 있고 내 와이프가 있고 5억과 꿈을 선택해야 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정말 안타깝게도 가장은 5억을 선택했습니다.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이 영상을 보고서 눈물이 막 흐르더라고요. 아,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어머니께서 나를 키우기 위해서 어머니 아버지 꿈을 희생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꿈을 이루는 순서. 꿈이라는 최종 도착지를 설정합니다. 꿈에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보다 더 세분화된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데요. 그 목표는 바로 구체적, 측정할 수 있는 것, 달성 가능한 것, 현실적인 것, 시간이 정해진 것. 한마디로 정확히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목표 달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 이거를 해낼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구체적인 시간이 중요하죠. 언제까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13살에) 선택하는 꿈은 아름답습니다. 20살에 선택하는 꿈은 힘이 있습니다. 네, 전 20대니까 힘이 있겠죠. 30살에 선택하는 꿈은 진지함이 느껴집니다. 40살에 선택하는 꿈은 소중함이 배어 있습니다. 50살에 선택하는 꿈은 간절함이 서려 있습니다. 60살에 선택하는 꿈은 인생이 깔려 있습니다. 70살에 선택하는 꿈은 자연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80살에 선택하는 꿈은 죽음조차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기에 있는 시계가 있다라는 거를 한국 사람이 생각할 때는 아, 저기에서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서양 사람들은 이 세상에 보여지는 현상이나 상황들을 이해하는 방식이 인지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말의 순서가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서양인들의 인지 구조는 개체주의죠. 그다음에 이제 동양 사람이나 한국 분들은 관계주의입니다. 그래서 내 친구가 만약에 박근영이다 그러면은 나는 박근영의 친구야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한국 사람들은. 그러나 미국 사람들은 내 친구 박근영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왜? 서양 사람들은 개체주의고 개인주의,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바라보고요. 그 다음에 동양 사람이나 한국 사람들은 관계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박근영 친구 나, 대한민국 사람 나. 그래서 사회주의적인 어떤 세상을 보는 견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서양에서는 개인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뭐 민주주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나오겠죠. 자본주의. 그리고 이제 동양에서는 이제 관계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사회주의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뭐 하여튼 공산주의도 이렇게 나오고 이런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먼지 하나를 보더라도 내가 그 어떤 시간과 공간 속에서 그걸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동양과 서양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동양인의 인지와 서양인의 인지, 개체주의, 개인주의, 관계주의, 사회주의 이게 뭐냐? 그러면 이제 영어 문장 간단한 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국에서는 이제 이렇게 말하면 자연스럽죠. 나는 이태원에 있는 이탈리아 식당에서 방금 피자를 먹었어. 방금 먹어서 지금 배 안 고프다는 얘기예요. 근데 영어에서는 I've just eaten a pizza at the Italian restaurant in Itaewon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차이가 뭐냐? 만약에 미국 사람이 한국말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미국식 사고로 얘기를 하면 이렇게 들립니다. 나는 건졌어. 방금 먹힌 상태 한 개 피자로 이탈리아 식당에서 이태원에 있는 이런 식으로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하면서 미국식 사고의 인지구조로 말을 하면 이거 아니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뭐 그분이 오셨나? 뭐 이런 식의 잘 이해도 안 되죠. 근데 이제 우리는 영어 공부할 때 그냥 어순이 달라서 그래. 그래갖고 어순을 막 이렇게 해갖고 트레이닝을 해요. 훈련을.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토크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어느 누구한테도 빠지질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막상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니까 너무나 좋은 분들 앞에서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너무 일을 갖다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살아왔는데 일에 자꾸 제가 지쳤어요. 어느 날 보니까
제 자신도 나이가 들어가고 늙어가고 막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아요. 일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영어로 짭이라고 생각을 했더니요. 근데 어느 날부터 그러니까 그게 불과 얼마 안 됐어요. 작년 가을이에요. 야, 일이 아니다. 잼나게 놀으니까 좋은 분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냥 신나게 놀자로 제가 인생을 작년에는 새로워지자 목표가 새로워지자를 갖고 제가 살았는데 제가 많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한 해 한 해 되면은 제 인생의 목표를 자꾸 바꿔요. 저희 친정 집 가훈이 진실한 사람이 대자였어요. 근데 너무 진실하다 보니까는 제가 사업도 못해요. 아주 맹추가처럼 너무 퍼다가 다 줘. 어디 아파 그러면 저는 그냥 주는 게 일이야. 뭐든지 다 주는 게 어릴 때부터 저희 친정 부모님들이 장로님, 권사님 그런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님들이 싸우는 걸 보고 전혀 살지를 못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 상 한 번 없는 걸 보고 저한테 굉장히 야단을 맞았었거든요. 그래갖고 그 뒤로는 부부싸움 하는 거를 보지를 못하고 살았는데 보니까는 동네에 이렇게 저희 집이 14가구를 저희 아버지가 갖고 계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누워서 항상 하는 얘기가 야, 저 집에 연탄을 안 뗐나 보다. 연기가 안 나네. 야, 저 집은 밥을 굽는 것 같아. 맨날 나눠주는 그런 거를 아버지, 어머니 앞에 제가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동네에 항상 가만히가처럼 우리 아버지가 엄마가 연탄불을 이렇게 옛날에 나무 장작을 떼갖고 막 수제비 반죽을 많이 해갖고 먹었잖아요. 저기 밀가루 뜯어갖고. 온 동네 잔치를 맨날 하시는 거예요. 저희 집은 그때 당시에는 좀 어렵지 않은 건가 어떤지 모르는데 욕심이 없이 아버지가 다 퍼드렸습니다. 근데 그 정신을 제가 또 이어받았어요. 그 부모님의 그 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식회사 쌍쌍한 대표를 하게 된 게 너무 아픈 사람들 보니까 살려야 되겠다. 제가 라이브 가게 주인을 갖다가 한 20년 정도를 했어요. 사업을 했는데 저에게는 배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노래 하나밖에. 야, 목소리 하나 터득한 것밖에 없습니다. 야, 이건 내가 아닌데 내가 과연 해야 될 장사는 뭘까 하다 보니까는 제가 건강에 대한 그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뒤로 제가 건강 사업을 하게 돼갖고 한 분 한 분 또 만나다 보니까 그냥 또 다 퍼줘야 돼, 줘야 돼. 근데 한쪽으로 주니까 한쪽으로 사업이 또 잘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요. 여러분도 잼나게 모든 일을 갖다가 신나게 하셔야 돼요. 지금 이것도 보면은 상당히 깨끗합니다. 이 주위가 환경이 여러 가지로 다 깨끗하고 올라오는데 좀 4층이라서 좀 힘이 들지만 우리가 일할 때 우리가 빨래 저런 거 청소를 언제 할까 이렇게 쳐다보면 눈은 참 게을러요. 근데 저희 어머님 말씀이 눈은 게을르나 손은 부지런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게을러. 아우 저걸 언제 쳐. 아우 지겨워. 아우 그냥 누워있자. 잼나게 놀기만 하자.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인생을 바꾸게 되는데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훌륭한 가수가 여러분 되겠습니다. 사랑의 힘이 이곳에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사람을 고쳐주는데 발이 5개 있어요. 자, 발이 5개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오행탁탁건강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행탁탁건강법은 한마디로 긴장된 근육과 이완된 근육을 정상적으로 오행탁탁 의 원리에 의해서 내 기로서 사람을 때려서 그 자리에서 정상 근육을 만들어주는 것이 오행탁탁 건강법입니다. 이 건강법은 제가 10년 동안 연구해서 세계 1위 건강법으로 지금 반열에 올려놨는데 쟤만 올려놓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배워서 쓰시면 훌륭한 의사가 된다는 것을 아십시오. 좋죠? 예, 여러분들이 의사입니다. 병은 자기 스스로 낫는 겁니다. 자연 치유력에 의해서 낫는 겁니다. 자, 우리 인체가 여러분들이 뭐로 돼 있어요? 인체는 뭐로 돼 있다? 예? 자, 70%는 물입니다. 인체를 여러분들이 전기로 돼 있다는 걸 사실 알아야 됩니다. 요 노 박사님이 아까 그 했는데 제 밴드에 들어오시면은 동영상에서 전자파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자파, 수맥파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않으면 건강할 수 없습니다. 수맥파, 전자파는 완전히 여러분 잡아야 됩니다. 전자파는 뇌를 계속해서 공격하는데 가장 타격을 주는 것이 핸드폰이에요. 핸드폰은 귀에 대고 있기 때문에 굉장하게 내 뇌에 마이너스 충격을 줍니다. 그래서 전자파를 차단해야 됩니다. 저도 오늘 전자파를 선물하려고 그랬는데 선물 안 하겠습니다. 노 박사님이 선물하셨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꼭 원하시면은 5,000짜리를 저는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전자파, 수맥파는 이 엘로드로서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엘로드를 배우면 좋고요. 자, 전자파를 잡으면 좋고, 아까 지금 사람 다리가 5개를 그랬죠고요. 5개는 뭐가 하냐면 5개냐면 다리 2개죠, 그죠? 맞죠? 그 다음에 등에 붙어 있는 기립근이 기둥입니다. 이 등을 만져보면 한쪽은 두껍고 한쪽은 약해요. 그러면 반드시 척추가 고장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목입니다. 목. 그래서 인체에서 주파수가 우리가 한글 수량으로 봤을 때 발하고 눈하고 목이 11입니다. 11. 그걸 다시 11로 풀면 45가 되는데 그것은 대자연입니다. 그만큼 발이 중요합니다. 자, 발 중에서 가장 고생하는 게 어디입니까? 안녕하십니까. 콜롬보 웃음치료사 정창범입니다. 저는 잘 알다시피요. 전에부터 말씀드렸잖아요. KBS, MBC, SBS, CBS, 아프리카 방송, 그리고 KBS 요새 많이 나오죠. 아침마당에 많이 나오고 싶은 사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넌센스 퀴즈라는 게 있어요. 넌센스 퀴즈. 한번 이게 재미있어가지고 제가 적어왔거든요. 제일 아름다운 바다. 제일 아름다운 바다는 뭘까요? 오케이. 단번에 나오네. 그죠? 예. 그 다음에 아시아나 항공의 반대말. 예, 아시아나 항공의 반대말이 있대요. 넌센스 퀴즈로. 뭘까요? 정답은 모르시아나 항공. 그죠? 아시아나 반대니까 모르시나. 예. 미소의 반대말 다 알죠? 뭘까요? 미소 반대 당기소. 예,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 앞바다의 반대말, 예, 넌센스 퀴즈거든요. 야, 박수 쳐주세요. 대단하셔요, 대단히. 야, 최고죠. 이런 머리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여기 자주 나오면 이렇게 머리가 그냥 천재가 되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천재들이에요. 예. 마지막으로 물고기 반대말은 뭘까요? 불고기. 예, 아유 대단하시네. 불고기 많이 드세요. 감사합니다. 예, 아까도 칭찬을 말씀하셨는데 웃음 치료 중에 칭찬 웃음 치료가 최고예요. 우리 사회자님도 칭찬 말씀하셨고 또 여기 강의하신 분도 칭찬 말씀하셨는데 우리 둘이 짝을 지어가지고 짝이 안 되면 3명이 하셔도 괜찮아요. 가위바위보를 한번 해볼까요? 2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옆에 분하고 2명 넘으면 3분씩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시작.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네, 이기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기신 분. 이기신 분이 먼저 진 분한테 칭찬 치료, 칭찬을 한번 멋지게 해주세요. 오늘 아주 멋있었습니다. 멋있습니다. 네, 아주 멋있습니다. 네, 아주 칭찬들을 멋있게 잘하시네요. 그럼 이제 교대로 해주셔야죠. 교대로 또 칭찬해 주세요. 다 했어요? 아이고 빠르시구만요. 예, 아이고 우리 머리가 천재들이라 그냥 막 돌아가요, 그냥. 예, 대단하십니다.